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 건물, 아마 오늘 처음 와보셨겠습니다만, 준공한 지가 일주일 정도, 아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 건물을 1953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이 타결되기 전에 지은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요 대들보같이 생긴 이 위에는 천장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그리고 이 담을 다 석고보드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열고 나니까 이런 창문이 32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문이 생겼고 이쪽에는 큰 광장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충북이 나갈 방향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담을 허물어야 하고 벽을 허물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창을 열 수 있고 길을 낼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과정을 오늘 뭐 AI 노래를 많이 듣게 되실 텐데 제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아마 조금 보시면은 다 듣진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한번 볼까요? 벽은 늘 익숙한 어둠처럼 우리를 감싼다. 오래된 벽을 떨쳐낸 그 자리에 새 창이 열린다. 조심스레 빛이 스민다. 광장은 저 멀리 아득한 약속처럼 우리의 심장을 희미하게 울린다. 이 길은 언제나 그곳을 향해 뻗어있고 거센 가역의 바람이 불어와 나를 깬다. 길을 낡은 담으로 물고 길의 어둠을 밀어내고 우리의 발자국마다 새 세상이 숨쉬네. 길이 열린다. 부서진 벽 넘어.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내화 벽돌, 이것은 1953년도의 벽돌입니다. 그때 어떤 조적공이 이 벽돌을 똑바로 싸지 않고 책장에 책처럼 저렇게 쌓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이 올빼미 창과 같은 통창이 4m 50cm의 대조 안에 있었던 이 공간을 채광을 여는 창을 만들었으며 이쪽에는 환기창을 만들어서 공기를 소통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3년 5개월이 된 후에 천정을 들여다보고 난 뒤에 4m 50cm의 공간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옆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오늘 이 천장을 덮고 있는데 1, 2, 3층이 도청의 본관인데 1937년도에 일제가 지은 건물입니다. 물론 우리 충북 도민들이 성공으로 지은 건물이긴 한데 집에서 틀림없이 저 건물의 벽이 이런 내화 벽돌로 되어 있을 것이다. 제가 3년 반 동안 근무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물인데 그런 내화 벽돌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요일날 와서 회의를 소집하고 노미를 들고 석고볼들을 깨보니까 1935년, 6년, 7년에 우리 내화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그 2월 달에 준공하고 3월 달에
그림 책 정원으로 만들어지는 이 공간을 지금 공사 현장을 한 달 전 공사 현장인데 지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또 노래로 만들어 왔으니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저것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들리겠습니다. 익숙함의 벽에 갇혀 덧칠된 빛을 쫓았네. 무엇이 진짜였는지 잊고 복잡함 속에 숨쉬었네. 아주 오래된 꿈처럼 투명한 기억을 더듬네. 날 곳으로 돌아가 터치하지 않는 그곳, 순수한 자연의 품에서 영혼의 쉼을 찾네. 날 곳으로 돌아가 운명이 전에 운명, 만남과 시작의 자리, 그곳에 진실이 숨쉬네. 가공된 모든 이름과 쌓아올린 규칙들 무거운 짐처럼 내려놓고 흙의 냄새를 맡아본다. 인공의 불빛 아닌 태초의 따스함 속에 우리 존재의 근원, 그 뿌리를 찾아야 해. 날 곳으로 돌아가 터치하지 않는 그곳, 순수한 자연의 품에서 영혼의 쉼을 찾네. 날 곳으로 돌아가 운명이 전에 운명, 만남과 시작의 자리, 그곳에 진실이 숨쉬네. 날 곳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네. 여기까지만 할까? 긴 거니까 저렇게 고쳐집니다. 다음에 오시면 다음 달에 끝나니까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모든 면에서 1등인 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됐습니다. 아, 뻥이구나. 도지사가 우리 오라고 할 때 뻥을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이 5개, 7개, 10개, 15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충청북도가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민산 8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을 들으면 아, 맞구나. 그랜드 슬램이라는 것이 테니스의 세계적인 네 개를 석권한 윈블든, 호주 오픈, 파리 오픈 이런 걸 4개를 석권한 걸 하고 야구에서는 말로 홈런을 쳐서 4점을 맞는 걸 말하는데 충청북도는 첫째, 출산, 성장, 그리고 투자, 고용 이것이 17개 시도 가운데서 1등입니다.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의 출신지가 출산, 고용, 성장, 투자가 1등인 도가 됐습니다. 이게 정부의 발표입니다. 우선 투자 유치가 어제 그저께 SK 하이닉스가 19조를 투자하기로 함으로써 84조가 됐습니다. 84조. 이거는 대전의 42배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84배입니다. 충남의 2배 정도, 2배를 넘습니다.
충남에 43조 2배, 강원에 84배, 대전에 42배 입니다. 출산율이 전국에서 1등을 했는데 9.1%. 아슬아슬했어요. 서울, 그 다음에 인천. 여러분이 고향을 떠날 때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아이가 1년에 8,500명, 600명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충청북도에 태어난 사람이 8,336명이에요. 출산 증가율이 1등. 아까 말씀드린 투자 1등. 그 다음에 성장률이 GRDP 성장률이 전국에서 1등. 네? 수출 증가율이 1등. 광제조업 성장률이 1등. 그리고 공사업 수주율이 1등 증가율. 성장률을 묶어서 4가지를 한꺼번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시간 없어서. 1등이에요. 고용지표. 고용률이 1등인 데도 있고 2등인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1등일 때가 있어요. 제주도는 바닷가만 나가면 어업이 되니까. 그거 빼고 1등인데 충청북도가 생기고 난 이후 최대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을 단연 정부에서 1등으로 났습니다. 0.8. 우리 충청북도 성장률 5.8%는 전국 GRDP 성장률이 얼마쯤 되는지 아시죠? 0.8입니다. 그래서 상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도가 상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거 하고, 김영환 우리 충북도가 상 받는 거 어떤 게 많은가 보자 하다가 지금은 세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손흥민이 골을 별로 못 넣어가지고. 제가 이런 자랑질을 하는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이건 정부가 알고 있는 일이에요. 다른 도가 알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도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기만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많이 낳아준 어머니와 이런 성장과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충북 도민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충북도의 인구입니다. 전국의 3.2%, 7.4%, 전국도의 7.4%. 제주도 빼고 제지하고 제주도 빼고 가장 적은 인구입니다. 우리는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70%가 산인데 백두대간의 가장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단양의 중령,
문경, 충주의 조령, 영동 옥천 지역의 추풍령, 이런 명이 쭉 펼쳐지면서 경상 우리 충청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명의 남쪽에 있는 것을 이름하여 영남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영북에 있는 도입니다. 길을 내려고 하면 저 산맥을 뚫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을 가려면, 영남에서 서울을 가려면 단양의 중령을 넘어야 되고 충주의 조령을 넘어야 되고 옥천 영동의 추풍령을 넘어야 가는 길이기, 이 길이 백두대간입니다. 맨 위에 소백산이 있고 그 다음에 월악산이 있고 속리산이 있고 천태산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AI에 넣어보십시오. 충청남도에 1000m 이상 되는 산이 하나나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충청남도에는 1000m 남는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룡산, 대논산이 다 1000m 미만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1000m 넘는 산이 즐비하고, 그래서 길이 막혔고 길이 뚫리지 않았고 농사를 지을 땅이 없고 공장을 지을 땅이 부족했어요. 70%가 산이니까요. 강이 막혀 있는데, 이 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인, 제일 큰 강인 남한강과 금강으로 막혀 있습니다. 길을 내려면 강을 건너야 하고, 길을 내려면 산을 뚫어야 되는 산간 오지 벽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구는 3.2%, 그리고 면적은 7.4%이니까 강원도의 3분의 1, 5분의 2 정도 될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강이 많은 이 지역은 뭐가 많으냐? 물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748만 톤을 하루에 보내면 서울에. 여러분이 서울 항사에서 물 한 컵을 마시면 70%가 아우 내 고향 충주에서 온 물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호수가, 내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충북도민들도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우리나라 제일 큰 호수는 소양강에 있는 북한강이라고 생각해요. 북한강은 세 번째 강입니다. 물 구덩이는 제일 큰데 두 가지 점에서 우리보다 잘해요. 우리는 용수, 물을 사용하는 양이 우리는 70%고 저기는 30%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청호라고 하는 금강은 충청북도, 남도, 전라북도의 물의 98%를 제공하고 있어요. 만약에 충청북도가 물을 막으면, 충주호와 대청호에 물을 막게 되면 충청 남북도와 전라북도 사람들은 다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서울은 다, 서울, 경기, 인천은 전부 70%가 다 굶주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그냥 식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산업용수, 공업용수, 그리고 농업용수가 다 여기서 물이 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결핍의 땅, 결핍. 인구는 적고 면적은 적고 산으로 막히고 강으로 막히고 결핍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충청북도의 이름은 바다가 없는 도이다. 이것만 이름입니다.
어제 깨달았습니다. 어제 내가 목사님들하고 예배드린다고 이 결핍이 충청북도의 엄청난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충청북도의 로고를 제가 바꿨는데 CI를 바꿨는데 여러분 아시는 이렇게 바꿨죠. 저거죠. 시업이요. 옛날 로고 보여줄 수 있는? 옛날 로고 이렇게 생겼어요. 산이고 강이고 태양. 이거 한글 로고로 이렇게 바꿨어요. 뭔가 좀 세련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는 좀 맞죠? 대답이 시원찮다. 이걸로 돌아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축복의 이니셜이구나. 왜 결핍이 축복이 되었지? 그걸 어제 깨달았습니다. 어제 BI를 중심에 서다로 바꿨는데 왜 우리가 중심에 서게 됐지? 중심에 서다가 여기 있어서 중심이 됐는데 왜 중심에 서다가 됐는가? 바다가 없어서입니다. 우리는 바다는 없으나 중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가 없다는 자존을 가졌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다는 그런 가치와 축복을 잊고 있었구나. 우리가 중심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백두대간과 강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갖게 됐어요. 물이 금보다 중요하고 물이 돈보다 중요하면 물이 땅보다 중요하고 하는 생각을 왜 우리가 하지 못했을까? 그것을 일론 머스크가 알려주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자가 나는 빌 게이츠를 만난 적이 있고 스티브 잡스도 만난 적이 있고 스티브 잡스는 만난 적은 없고 그 자들이 다 똑같이 나하고 55년생이에요. 1955년 하나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나고 빌 게이츠는 살아있죠? 화면 줄까요? 이 사람들이죠. 이 셋은 똑같이 22살에 창업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죠. 근데 다 세상을 바꿨죠. 근데 외계인 같은 인간 하나가 나타났는데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예언을 하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예언이 있어. 대한민국은 없어질 거래. 왜? 출산율이 저하돼서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려오면 된대. 몇 년, 20몇 년 후에는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그런 기분 나쁜 예언도 하고 있지만 그는 3년 후에 화폐가 없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폐가. 왜? 로보트가 AI가 이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필요 없는, 돈 벌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AI가 그 다음에는
EI를 거쳐서 2단계에 벌써 돌입했고, 그 다음에는 SI 단계가 되면 진화하는 로봇 AI 시대가 되면서 로봇가 힘든 노동을 대체하게 될 때 직장이 다 없어지고 많은 직장이 없어질 것이, 직종이 없어질 것이.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먼저 없어지는 것이 있고 조금 늦게 없어지는 것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거 말하기를 화폐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남는다? 전기가 남는다. 내가 독서량 부족하고 안목도 부족하고 경험 부족하지만 딴지를 거는 취미가 있어요. 앨런 머스크, 옛날에 빌 게이츠 말도 안 들었어요. 빌 게이츠 손정이 애들이 와서 우리 대통령 귀를 부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꾸자고 할 때 내가 못하겠어요. 딴지는 뭐예요? 전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전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있으면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수소병입니다. 이것이 H2O인데, H와 O를 분리할 수 있는 에너지와 H와 O를 분리할 수 있는 기술과 H와 O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으로 가지고 그동안 세계는 씨의 경제, 탄소의 경제, 석유의 경제,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발전소를 지르고 산업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다 H2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근데 그 물을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 대한민국에서. 왜?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있으면 바닷가로 다 물이 나가버리는데, 이것이 강으로 돌아서 우리나라의 강 가운데 2개의 강만이 역천입니다. AI 찾아보세요. 역천의 강. 역천이라는 게 북에서 남으로 오르는 강이 아니라 남에서 북으로 오르는 강을 찾아보라니까. 그럼 딱 이렇게 나와. 충주에 ChatGPT 충주에서 여주까지 가는 게 역천이에요. 거꾸로 흐른다고. 72km예요. 그것이 남한강이에요. 진안에서 출발해서 역천역에서 충주를 거쳐서 저쪽 까치대에 돌아서 세종시로 해서 대전으로 해가지고 군산으로 나가는 게 역천이에요. 우리 강 2개가 다 거꾸로 흐르는 강이에요. 하나는 남한강, 하나는 금강이에요. 의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중요하고 물이 있는 수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첨단 산업이 다 중국으로 모여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뭐 때문에? HBM 정부에서 만드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HBM 전부 여기서 만들어요. 아직 삼성이 납품 못하니까 대장주가 되죠. 당연히 SK 하이닉스는 HBM 공장을 청주에 세우게 될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한테 예언했어요. 용인에 세우지 못할 것이다. 이천에 세우지 못할 것이다. 수원에 세우지 못할 것이다. 왜? 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반도체가 있어요. 용인에다 반도체 공장을 삼성이 평택에다 세우는데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저 물을 하기 위해서 저수지 물을 끌어다가 쓰고 그걸 또 정화차게 해서 쓰는 걸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런 산업이 생기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물을 보내지 않는다면 현재 삼성전자와 이천의 하이닉스는 물을 다 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물을 막을 권한이, 용기, 배짱도 없죠. 그러나 HBM
공장을 또 찾으려면 엄청난 물이 필요하다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전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물을 갖고 있다. 아까 얘기한 결핍이 우리가 그동안 산과 계곡과 물을 가지고 있어서 결핍이었던 이 땅은 이제 물의 시대를 맞이해서 반도체를 하루아침에 19조를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어제 그저께 SK 하이닉스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공장을 짓고 있는 용인과 이천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에다 짓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는 84조, 부산이 인구가 우리보다 많지만 부산에 8조 투자를 한 것이 부산 시장의 자기의 최대 업적이에요. 8조를 투자합니다. 부산 8조. 근데 우리는 84. 부산의 옆에. 제가 여기까지 한 말씀 가운데 거짓말 있으면 한번, 선거법 위반이에요. 만약에 거짓말, 제가 한 말씀 통계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맞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0년 전에 여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서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노동운동에 참여하고 노동자 생활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서울에서 인재되셔가지고 금이환영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고향을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여기입니다. 가까운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창업의 공간이고 취업의 공간이며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좋은 곳에 여러분이 태어났구나. 아, 여기구나. 꼭 서울서 창업을 하고 수원 판교에서 창업을 하고 강남에 가서 살고 어떻게든지 의사, 변호사, 판사가 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중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겨를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결핍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고 이미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중심이 충청북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 2차 전지의 42%를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태양광의 83%를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화 규센이 그것입니다. 반도체의 생각에 숫자는 적지만 실제로 HBM 반도체 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HBM 반도체는 알죠? 하이밴드 메모리, AI 반도체, 고용량, 고속의 반도체 다 여기서 만듭니다. 하나 빼지. 전 세계 화장품 산업단지 면적 1위, 바이오 2위, 식품, 유통 없는 것이 없는 그런 곳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창업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그저께 신문에 났어요. 내가 평상시에 주장하던 게 신문에 났어요. 서울경제신문에. 우리 이제 제주도 안 간다. 우리 이제 강원도 안 간다. 충청도 간다. 시간 나면 놀러 간다. 관광 간다. 쉬러 간다. 1년에 이렇게 했는데 한 해만 충청북도를 다녀간 관광객 수가 743만 명.
전주 도지사가 뭘 좀 잘못 알고 있나? 우리 충청도가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서울경제신문 표지가 있나? 없나? 서울경제신문 안 가져왔어. 찾아보시면 나오고 충청도로 간다. 왜? 제주도 갔다가 폭풍우 만나면 이틀 3일씩 웃기니까. 강원도 가려면 전라도에서 가려면 10시간 걸리니까. 충청도는 1시간 반이면 다 와서 보고 돌아갈 수 있는 거리에 있죠. 그거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다는 없으나 중심으로 얻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중심이 없었으면 투자가, 중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저것이가. 우리 인구가 전국에서 요번에 1등은 아니지만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이 늘은 도입니다. 5,720명이 늘었어요. 다 늘었는데 이렇게 관광객이 늘었으면 어떻게 늘었나? 그냥 늘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늘었단 말입니다. 청남대 아시죠? 청남대에 커피숍을 못 만들게 했으니까 우리가 싸워서 얻었죠? 청남대. 커피숍이 생겼어요. 청남대에 숙소가 생겼어요. 청남대에 대극길이 생겼어요. 3월 달에 모노레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청남대 관광객이 2배 늘었어요. 괴산에 아쿠아리움이 생겼는데 물고기, 민물 물고기를 보는 전시관이 생겼는데 35,000도 안 되는 괴산에 50만 명이 달려갔어요. 진천에 미르 309라는 구름다리를 만드는데 농다리 근처에 이 다리와 농다리에 70만 명이 다녀갔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이 도청과 그림책 도서관과 이 광장과 뒤에 있는 윤술관과 또 뒤에 있는 벙커와 이 지역에 1,000만 명이 다녀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올해, 내년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제가 주장하는 정책입니다. 그것은 정원의 발견, 충청북도를 하나의 정원으로 보고 설계한다. 위에서 보니까 757개의 호수가 있고 백두대간, 아까 얘기한 1000m 이상 되는 백두산이 즐비하고 계곡이 좋고, 그래서 하나의 충청북도 어느 곳도 다 정원이에요.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곳곳이 저런 정원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바다만 없다 뿐 정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정원에 누가 있어야 돼요? 어린이가 있어요. 이 어린이를 도장에 죽으시면 투명도 없는 어린이. 저 어린이가 있어야 충청북도에 산업이 있고, 충청북도에 미래가 있고, 충청북도에 어머니들이 몰려와서 살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손을 먹고 그림책 도서관에 올 수 있습니다. 도청의 중심을 그림책 정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림책 도서관이 아니라 그림책 정원으로 만든, 이걸 지금 공사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 지금 도청 근방에 제가 도착 됐을 때 지하 주차장이 30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무나 스퀘어 밑에 30대밖에 없어요. 지금 1200대를 만들었어요. 저 도의원, 잠깐 일어나 보시고, 유 의원 좀 일어나봐. 저분도 도의원인데
도의회 안에 400대의 앉으시오. 앉죠? 400대가 생기고 요 뒤에 요 건물 뒤에 윤술관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공사 현장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런 조형물. 지하 2층, 지상 4층에 나와 여기는 문화공간이면서 식당이 들어가고 여기는 물의 정원이 만들어졌어요. 언제? 올 6월달에 3월달에 거기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350명 식사. 요 그림책도서관 문화의 광장. 이 광장은 서울 앞 시청할 광장보다 좀 작은데 이 앞에 끝까지 한 1.7배 광장.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광장이죠. 뒤에 있는 그런 윤술관 주차장이 1,200대. 앞으로 다 합쳐서 차 타고 무조건 오면 거기다 대는데 무료예요. 그것이 이 도청 자체가 대한민국 중심인 대한민국의 심장인 도청의 1500년이나 된 이 도청. 여러분 폼 잡는 인사동과 가해동과 거기가 600년 된 도시입니다. 우리 청주는 1500년 된 도시야. 왜? 신라 시대 때 여기가 원경이었으니까 5개의 서울 가운데 하나였어요. 충주가 중원경, 여기가 서원경이었어요. 역사책을 올라가보면 1700년까지 걸쳐 올라가는 도시입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의 문화가 다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1500년 된 여기를 살면서 여기가 인사동보다 더 많은 역사와 유래와 전통과 문화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여기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정원의 중심으로 만드는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정원에 어린이를 세우는 일,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정원이 있어야 숨을 쉬고 살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의 복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론 머스크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AI도 좋고 빅데이터도 좋고 로봇도 좋고 그러고 나면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야지? 어디다 시간을 쓰게 되지?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창업이 있고 여러분의 직업이 있고 여러분의 수입이 있을 텐데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충북에다 제시하고 있는 것은 AI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현재까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제가 20년 전에 과학기술부 장관이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딴지를 거는 생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은 물론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상상력, 뭐 무슨 창조력, 상상력이 어떻고 뭐 다 좋은 얘기 할 수 있는데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생태 감수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태 감수성이 갖는 아이들로 자라요. 너무 얘기 무거우니까 제가 어제 노래를 제가 한 500곡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선거법이 많이 돼. 내가 유튜브에 노래를 올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김영환의 시와 음악이라고 올리는데 거기에 들어오라고 하면 선거법이 많이 돼. 알아서 좀 들어오시면 좋은데 거기에 김영환 총국지사는 손으로 지금까지 만든 곡만 500곡에 다룬다고 나와 있잖아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근데 어제 내가 40년 전에 돌아가시고 동시일보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쓴 동시 하나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순호가 야 이건 컨트리송으로 만들어야 돼. 되게 제가 만드는 발라드나 힙합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데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했어. 제목이 송장님께요. 송장님께. 우리 아버님이 글을 몰라서 청천, 제가 고향이 청천 아닙니까? 청천 김윤홍창 소장님께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중국집을 했으니까 그걸 잘 모르시니까 청구서를 보내는데 윤홍창 송장님께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동네에 놀림거리가 됐던 부끄러운 과거에 그 못 배우고 가난한 중국집 주방장인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반대하면 나 안 들어주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영상을 잘 만드는데 저거는 좀 노래는 되지만 영상이 안 나와요. 우리 딸이 또 이거 만들어서 재미나이에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없으면 그냥 들고.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과 학문과 지식이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 제가 시를 막 1000편 이상을 발표했는데 재미나이에 넣어서 이렇게 좀 다듬으면 내가 쓴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걸 순호에 넣어서 이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아이를 시대를 이렇게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의존할 수는 없죠. 거역할 수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어떻게 창업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인가, 그것만 남아있죠. 안 되면 그냥 되죠. 노래 음만 들으세요. 스무의 정고향 마을 농양 소장님은 우리 집 마루에서 아버지와 장기를 두었지. 글 모르는 우리 아버지 슬쩍슬쩍 놀려대며 이복에 글 좀 배우게 껄껄대던 그 양반, 나는 그게 왜 그리도 부끄러웠던지 아버지가 쥔 장기판 말만 쳐다보았네. 중국집 외상가 정부서가 날아오는 날 아버지는 큼지막하게 이름을 적어 넣었지. 농협소장 써야 할 자리에 삐뚤빼뚤 적힌 글자 보란듯이 적어보낸 이름은 농협송장. 교도소 검열관도 해도 못할 아버지의 까만그 어린 내 눈엔 그 송장 소리가 왜 그리 창피했나. 농협송장님이 된 농협소장님,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고향 노인정 평상 위에 살아계시네. 가난한 이들 마음 녹여주던 그 이름 웃음 섞인 그리움으로 다시 살아계시네. 가방끈 짧아 맞춘 법 하나 모르셨어도 자식들이 된 인스타에만 넣어주던 아버지, 이제 보니 그 송장은 죽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 집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가려던 아버지의 거칠고 투박한 사랑이었네. 지금도 고향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장님이 장기판 두드리며 웃으실 것 같아. 이복의 송장아비 이번엔 제대로 써왔나. 그 농담 한마디에 소주잔이 오가던
그 송장이란 글자 속에 담긴 세월 오늘 밤 소주 한 잔에 띄워보냅니다. 힘들지? 네?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작곡가를 따라오지 못하는구만, 오퍼레이터가. 하여튼, 이건 이제 좀 쉬어가시려고 하는 말씀이고, 지금부터, 제일 좋은 거는 휴학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하는 분들은 휴학하고, 충청북도 가서 창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저 공통적인 스티브 잡스는 고졸밖에 안 됐고, 빌 게이츠와 저커버그는 다 중퇴생들이죠. 하버드 중퇴생. 꼭 대학 졸업할 거 없어요. 우선 창업을 먼저 하고 돈 좀 번 다음에 시간 내서 졸업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청북도는 저렇게 많은 산업이 발전했지만 꽝이에요, 꽝.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요. SK하이닉스에 가서 직원으로 일하려면 하겠어요? LG전자에 가서 그 단순 조립하려면 하겠습니까? 창조 산업이 없고 창업 생태계가 없고 디자인 영상 산업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오라고 해도 오겠습니까? 공장만 때려짓고 제조업 증가율이 지금 중국보다 높아. 커피숍에 바리스타를 하러 올 분들 많이 있을지 몰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일자리 어디서 오는가? 창업이나 취업에서 오죠. 그런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창업하시라는 거예요. 창업.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이력서 보는 사람하고 이력서 쓰는 사람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당분간 이력서 쓰시더라도 언젠가는 이력서를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주영이 입사시험 봤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 이병찬? 이건희? 이런 사람이 입사시험 봤다는 소리 들은 적 없죠? 창업에 대해서 꿈을 가지시라 그런 말이에요. 왜 충청북도에서는 창업을 해가지고 유니콘이 하나도 안 나오지? 상장회사는 몇 개 나왔어요? 조금 젊은이들이 나 되고 도시사 되고 나서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천억 펀드도 있고 젊은이들 창업을 막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유니콘이 나온 건 아니단 말입니다. 천억 매출에 이게 나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응? 쿠팡이 나온 게 아니고 토스가 나온 게 아니고 토스 이런 애들 다 치과의사 나왔을 때 제가 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도와주고 그러는 애예요. 지금 만나지 못해. 돈이 너무 많아. 여기 강연하는 건 한 번 왔었는데 이승관이라고. 왜 충청북도에 안 나오냐 그러니. 충청북도에 유니콘이 나와야 이 창업의 맹주가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오시면 땅진거 협식위로 만들어놨을 때가 우리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 정책에 기대면 돼요. 기대면 돈을 금방 벌 수 있어요. 응? 믿질 않네. 표정이 믿질 않아. 이를 이런 것입니다. 우리 도에 일하는 파퍼라는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 40만 명 넘었어. 조금 다 여기가 있는가? 100만 명 그게 언제? 글쎄 4시 반이 조금 있다잖아요.
우리가 100만 명 가기 위한 회의를 조금 다 합니다. 4시 반에 또 일하는 바빠요. 이건 뭐냐? 하루에 1시간 반만 일하고 늙자. 어르신들 100살까지 사시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되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에. 근데 어르신들이 100살까지 살아야 돼. 그냥 고소득만 치고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일하고 우리가 늙자. 그래서 100살까지 1시간 반씩 일하고 하루에 15,000원을 주는 사업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노래를 만들어 왔어. 일하는 방법. 내가 작사했고 안치행 선생님 작곡했는데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세웠네 이 나라 우리가 지켰네 이 나라 눈이 와도 좋아 비가 와도 좋아 일하는 힘이 언제라도 좋아 함께해서 좋아 일하는 우리가 세웠네 이 나라 우리가 키웠네 내 자신 즐거워라 행복해라 이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오버한다고 그러는데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도 있고. 이거는 75세부터 100세까지 노인들이 하루에 15,000원씩 받는 3,500명이라고 했는데 올해 안으로 6,000명까지 늘리죠. 맞죠? 사실 본 거는 마늘 꼭지 따는 거, 쪽파 다듬는 거, 공산품 조립하는 거 이런 데 와서 작업장에 일하시는 거예요. 노인정에서도 일하고 15,000원씩 줍니다. 그것이 전통시장 도는 거죠. 자, 창업에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게 15,000원 가운데 저도 더덕 가는 거 이런 거는 얼마냐? 3,000원에서 4,000원 버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1시간 반만 일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반 일하고 1시간 반 자원봉사하니까 3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급이 얼마냐? 시급이 1,000원이에요. 1,000원. 1시간 일하고 1,000원 받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나머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정말 잘생겼는데 나경호가 충청북도에 와서 회사를 차려요. 전국에 있는 마늘, 전국에 있는 쪽파, 전국에 있는 더덕을 사와, 못난이 더덕을 저 일하는 밥포에 넣으면은 1시간당 시급이 1,000원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이름 뭐예요? 내 기억꾼이 알지? 3,000원을 거기다 줘야 되니까, 노인정에 줘야 되니까 3,000원 주는데 3시간 일하니까 시급이 1,000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시급 1,000원짜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거리를 가져오면 여러분은 돈을 버는 거예요. 하루에 착착 10만원, 100만원, 하루에 200만원 그게 쫙쫙 갖다 주고 갔다 오고 유통에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루에 1,000원짜리 땅이 있는 시급이 1,000원짜리 지금 최저임금이 10,000원 이상이잖아요. 방글라데시, 베트남, 외국인도 저렇게 줄 수 없죠. 8,000~9,000원 줘야죠. 그죠? 여기 와서 저기에다가 저런 더덕을 수급해가지고 갖다 넣으면 그냥 돈이 착착 들어온다. 그게 창업이에요. 저런 정책이 지금 5,000명, 6,000명으로 확대될 때 여러분이
인가공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뭐 스티커 붙이는 거 뭐를 가져와가지고 거기 와서 저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저걸 돌려서 갖다 주면 2,000원 받으면 하나 할 때마다 1,000원씩 짝짝짝짝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개혁 정책에 여러분이 같이 기대서 창업하라 그런 말씀으로 내가 드리는 말이야. 지금 이해되세요? 되나? 머리가 되는 분들인가? 네? 하여튼 그래요. 이게 일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시급 1,000원에서 1,500원. 요거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게 찾아보는. 자, 그 다음에 60세부터 75세까지. 이게 도시농부예요. 이거는 4시간이라고 6만원 주는데 36,000원은 농부가 내고 우리 도와 군이 주는 게 24,000원이야. 그러면 24,000원 나중에 사하면 얼마지? 지금 여러분이 줘야 될 돈은 이거란 말이야. 이거 농부가 내니까. 그러면 0.6만 원이에요. 도시농부예요.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는 하루 일당이 12만 원, 8시간에. 그런데 우리는 24,000원. 농부라면 36,000원. 그래서 도시농부 사진 있나? 저게 97만 명이 일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농사를 짓든 농부를 도와주든 이 정책에 편성하면 도가 지원하는 돈이 6만 원 중에 24,000원이 있고 농촌에서 농부하고 같이 손잡고 한다음에 농부가 주는 게 36,000원이 있으니까 자기 도가 주는 거 이걸 가지고 이건 사업을 만들어 보라 그런 얘기예요. 저런 정책이 있으니까. 선풍적인 인기가 있죠. 지금 도시에 있는 노인정에 있는 분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났죠. 아침에 농촌에 가서 일하면 4시간만 일하면 6만 원을 받으니까 여러분 다 받으면 여러분은 그런 거 할 일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돈이 일당이 싸니까. 이것이 도시농부죠. 그리고 여기에 20대, 30대, 40대 주부들, 청년들 요거 일하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사진 있나? 요거는 50%를 도가 줘. 50%를 공장주가 줘. 그래서 대략 4시간, 3시간 반이라고 36,000원이니까 22,000원 정도. 4시간. 4시간으로 하면 0.5 정도. 주부들은 5,000원으로 쓸 수 있어요. 시급을. 거기다 인가공만 갖다 주면 됩니다. 어디 그 공장에서 그런 일거리만 찾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면 50% 더 가지고 50%는 공장에서 주니까 여러분이 70%만 먹는다고 하는데 20%씩 착착착착 들어. 과거에 인가공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책에 정부에 아무데도 없어. 우리 충청북도만 있어. 다 성공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일하는 기쁨,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그 다음에 일하는 방법이죠. 무한정한 일거리가 있어요. 자, 내가 이거를 사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냥 이거 지우고 그게 쪽파 사업.
스마트맘하고 관련된데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만든 거 있지? 그거 준비해놓고. 쪽쪽쪽파가 땅을 뚫고 올라와 햇빛 맞고 바람 맞고 쑥쑥 자라가 양육재배 온도 뚝뚝 잡아줘 사시사철 푸르게 자라지 못난이 김치로 새롭게 변신해 농가 소득 팍팍 올려주는 매직에 중국 땅의 꿈을 크게 비춰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 쪽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 있는 김치 공장 하나가 하루에 필요한 쪽파 양이 1톤이에요. 보은에 있는 업체인데 왜 1톤이냐? 종갓집 김치에 쪽파 김치를 우예해. 하루에 필요한 게 1톤이에요. 우리는 1톤만 만들면 그 종갓집 김치에 가져오는 쪽파를 전남이나 제주도에서 가져오는 걸 여기서 갖다 대니까 유통비용이 하나도 없어. 쪽파 공장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70 내지 80%면 쪽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공장을 지금 우리가 쪽파 농장을 이번에 10개를 지금 하는데, 그리고 우리 특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주는 게 5개 정도 되고 아마 3개인가 5개 있고 이쪽은 한 10개 있는데 그걸 하는데, 쪽파 농장 찾는데 값이 비용이 2억이에요. 비닐하우스를 업사이클링에 쓰는 거예요. 2억인데 1억 6천을 우리가 줘. 그냥. 본인은 4천만 원만 있으면 돼. 이거 뽑으든지 융자 받으면 돈 하나 없어도 1억 6천을 그냥 준다고 우리 도가. 저 쪽파 농장 참이라고. 비닐하우스 안에 배지를 까는데 1억 6천만 원 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1억 6천 그냥 준다니까? 더군다나 젊은이들 와서 하면 그냥 준다니까? 그럼 시골 가면 비닐하우스 노는 거 찾으러 다니면 돼. 그래서 거기서 빌리면 돼. 1년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임대할 수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배들을 설치하면 돼. 기술은 다 우리가 줘. 농업 기술원이 뜨고 갖고 있는 걸 다 줘. 내물 배들 연결하는 거야. 겨울에는 따뜻한 물 넣고 여름에는 찬물 넣는 배들, 아까 1m 정도 되는 배들을 쫙 가는 100m짜리 쫙 가는 우리가 다 해본 거예요. 수도 없이 해서 경제성이 있다.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1억 6천 준다니까 4천만 원 어디 융자 받으면 내가 사인해 줄게. 담보로 해서 4천만 원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쪽파 생산해. 평당 한 7만 원씩 번다니까. 생산한 다음에 요거를 뭐 심는 거, 며칠 심는 거는 도시농부 시키면 돼요. 도시농부 시키면 자기가 줄 게 60%밖에 안 되잖아. 나머지는 도가 주니까. 도시농부. 많지는 않은 거예요. 도시농부. 도시농부 활용해. 요 과정에. 그 다음에 요거 쪽파 생산하고 그러면 받는 게 굉장히 일이 많이 걸린다. 손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든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일단 시급 1,000원짜리 일하는 반포에다 집어넣으면 된다. 일하는 반포에 집어넣어. 그럼 이거 돈 안 들어. 요거는 40% 지원, 요건 90% 지원, 요건 60% 지원. 이거 다 60%가 아니지. 이게 얼마? 1억 6천이니까 2억에서 1억 6천, 70이니까 80%는 도가 주는 거예요. 요거 40%는 도시농부를 지원하죠. 요거 90%가 도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못난이 김치로 간다. 못난이 김치가 지금 김치 공장이 50개가 있는데 50개로 가는 거예요. 팔로가 아무 문제 없다. 요거 민날리 김치 여기 보이지? 우리
못난이 김치는 저 상표권 우리가 갖고 있어요. 충북도가 갖고 있어요. 1년에 5,000톤 팔아요. 5,000톤. 해외 수출에. 상업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돈 버는 길을 찾아야 돼. 4,000톤. 이게 곧 내년에 10,000톤 팔 거예요. 그러니까 못난이 김치 유통을 여기로 가요. 생산 과정은 다 이렇게 줘야 돼. 여기 돈 안 돼. 이거 하고도 창업 못해서 돈 못 벌면 이거 벌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커피숍 차리든지 뭐 중국집 차리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뭐가 하나는 돈 버는 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서울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거 창업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집에 놀고 계시잖아. 아버지 보고 아침에 가서 그 온도 좀 맞춰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만 씌우면 돼. 창업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 생각하지 마. 아르바이트가 아니야. 이거 창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못난이 김치가 있어요. 못난이 김치 제가 만들었는데 못난이 김치 가격이 지워줄까? 여러분 농업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농업이 식품이요. 식품이 조금 발전하면 건강식품이에요. 건강식품이 조금 발전하면 그것이 바이오예요. 농업이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저기 경관농업으로, 카페로, 숙박업으로, 교육업으로 사이트싱이 되는 거예요. 6차 산업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 못난이 김치는 4,300원, 43,000원 10kg에. 이거 어디 나온 거예요? 그지? 네이버에 나온 거예요 지금. 종갓집 김치는 63,000원, 농협김치 75,000원이에요. 근데 같은 공장에서 나와. 똑같은 배추, 고추. 못난이 김치는 엉터리 그 B급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저게 싼가? 종갓집 김치, 농협 김치는 다 마케팅 비용이 있어요. 회사가 마진을 먹어. 그리고 유통 마진이 있어야 되고 한 거죠. 근데 우리 못난이 김치는 도에서 돈을 1원도 벌 생각이 없어. 마진이 없어. 오버헤드가 없어. OEM 하니까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상표값도 없어. 우리 거니까. 그걸 내가 여러분한테 드린다니까. 중북 출신이 아니면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저 김영환 기사관 얘기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나는 못난이 김치 도매상을 하나 찾아야겠다. 그럼 내가 다 드릴게. 서울 판권, 수원 판권, 경기도 판권 다 드릴게. 전통시장 가서 못난이 김치 요거 43,000원인데 5만원에 좀 납품할 테니까 받으시라고 돈만 씌우면 돼 중간에. 여러분 창업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돈 버는 게 창업이에요. 그리고 돈을 벌려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돼요. 납품할 때가 있어야 되고 싸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유통비용을 줄여야 되고 가격이나 품질이 좋아야 되죠. 그것이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업 얘기를 그만하고 첫째,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막 곤욕도 치르고 오해도 받고 막 그러지만 서울이니까 여러분 가해동에 가면은 독촌 한옥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병원을 만들었어요. 한옥병원을. 그렇게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한 거지만 그걸 2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참 이상하다. 저게 순종 장례식 날 찍힌 사진이 순종 고종 순종 있잖아. 1929년도 일제시대 때 이게 상여가 지나가는데
치과가 반이 하나 지킨 거예요. 이해박난 집이에요. 아내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치과가 지금 한 3만 개 되는데 3만 개 중에서 왜 한옥에다 치과를 차리면 안 되나? 망하나? 299명, 29,999명을 다 양옥에다 찾았는데 나만 한옥에다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들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야, 저는 뭐 국회의원하고 맨날 바보야 왔다고 그러더니 저는 그냥 미쳐가지고 한옥에다 치과를 찾아서 망해먹으려고. 한옥에다 치과를 찾으면 망해먹을 이유가 100가지가 있더라고요. 100가지. 추워서 안 되고 좁아서 안 되고 뒷길로 들어가 있어서 안 되고 원래가 나와서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한옥에 치과를 차림으로써 다시는 후배들이 한옥에다 치과를 차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옥에 치과를 저걸 차리고 나니까 대박이 났죠. 최근에 돌아가신 윤석과 같은 분도 그렇지. 뭐지? 찔레꽃 부르는 그런 가수님도 거기서 문화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곳이. 영화 배우도 거기서 결혼도 했고 그래서 대박이었지. 이삿짐 센터가 생겨 있었죠.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게 한옥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가해도. 내가 이걸 한옥으로 고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낙선하고 나서 가서 고친 거예요. 이렇게 고쳐졌어. 이렇게 고쳐졌어. 이것은 지금 전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와서 쓰는 한옥 포토샵이에요. 지금 치과는 없어졌지만 내가 도지사 되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가해동에. 한번 가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옆편에 있는 거예요. 한옥에 세 채가 있는데 상상도 못하게 아름다운 거죠. 한옥에다 치과를 차린다는 생각이 다르게 생각하라. 그래서 20몇 년 동안 유지하다가 내가 도지사 되는 말 경호금지라 안 하고 있지만 두 번째, 섞어야 사. 섞어야 뭘 섞냐? 문화를 섞어. 문화, 기술. 이거에서 창업이 나온다. 이건 한옥치과는 어떻게 생긴 거냐? 전통 문화. 에다가 첨단 의료를 섞은 거예요. 섞은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태어나게 된 거죠. 거기서 감동이 오니까 병원이 잘 된 거예요. 내가 안 했지만 그냥 병원이 그래도 잘 됐어. 유지가 됐어. 유명한 병원,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한옥병원이 없어졌죠. 세 번째, 경계를 주목해야 돼요. 어디서 창조가 이루어져? 어디서 만들어져? 첨단과 경계이 여기서 생긴다. 이런 게 있어요. 벤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랬죠, 수학에. 있어. 여기 세 군데가 많아요. 여기서 되는 거죠. 화개장터는 노래 나오는 것은 전라도, 경상도 합치. 전라도의 문화, 전라도의 언어, 경상도의 문화, 경상도의 언어가 합쳐져. 화개장터. 합수머리는 강이, 두 개의 강이 합쳐진 거예요. 기수지역은 바다와 강이 합쳐진 거예요. 거기에 물고기가 많아요. 여러분이 창조를 원한다면 이것과 이걸 갖다 붙여야 돼요. 스티브 잡스는 핸드폰하고 아이폰을 섞은 거예요. 그지? 핸드폰에다가 텔레비를 컴퓨터를 갖다 집어넣은 거죠.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창업이 되고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티브 잡스 전 세계가 다 합치는데 명수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합치고 경계를 허물고 이렇게 해서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가져야 되는가? 근육,
이런 힘이 필요 없어요. 고대 시대에는 스파르타쿠스 같은 칼을 잤어요. 음장이 필요해서. 그런 근육은 지금 필요 없어요. 로봇들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암기를 잘해가지고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수학 공식을 많이 외우는 사람, 법 규준문을 잘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AI가 그걸 대체하기 때문에. 그럼 뭘 가져야 돼요? 눈의 힘을 가져야 돼요. 눈의 힘. 이거를 안목이라고 해요. 안목. 비전을 위한 안목을 가져요. 뭐로? 이 다음 세대가 뭐로 갈 건가? 어떤 산업으로 갈 건가? 어떤 기술로 갈 건가? 어떤 제품으로 갈 건가? 소비자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걸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돼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적응하기 위해서 나이가 70이 넘은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가진 생각이 잘못됐는가? 내가 판단을 잘못하면 우리 도가 망하는데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독서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글도 쓰고 도전도 하고 가보고 그렇게 하죠. 네,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송역을 가겠습니다. 오송역. 여러분 오송역 많이 이용하니까 올해 114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오송역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차를 이렇게 대는 정류장으로만 이용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나 오송역을 타고 내릴 때 그 1층에는 샵이 있고 2층에는 카피숍이 있고 3층에는 빵집이 있고 4층에는 뭐가 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 옆 밑에만 그렇게 했지 나머지는 왜 그렇게 버려두나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어. 우송인역이 이쪽 역에서 이쪽 역까지 산에서 산을 연결한 다리로 되어 있는데 이 높이가 18m예요. 18m를 찾아보세요. 파르테논 신전의 높이가 8m예요.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나 높은 그 공간을 왜 버려줬냐? 그래서 제가 저기를 이용해야 된다. 철도성 발전형을 가서 하니까 그걸 거기다 그 공사하다가 뭐 사고 나면 어떻게 했냐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를 나는데 몇 달을 해서 우선 300평만 만들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3D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됐어요. 지금 6개월 사이에 15,000명이 이용했습니다. 15,000명이 회의하고 간 거예요. 여기서 전국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컨퍼런스 룸이 6개가 있어요. 여러분 다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거기 오셔서 우송역 가면 거기 가서 선화공간이라고 써 있는데 우송역 선화공간이지. 선화마루 여러분도 공간이에요. 거기 와서 차 마시고 다 거기 하시면 돼. 공짜예요. 친구도 거기서 만나서 회의하고 헤어지면 돼. 전철 타고 1시간 이내에 광주가 57분, 대구가 56분, 서울이 45분이에요. 이렇게 돼. 누가 그래? 우리 도연이. 왜 하필이면 기차역 밑에다 그걸 만드니? 땅도 왔는데. 그저 기차역이 그냥 기차역이야.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기차역.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고 서울이 45분 거리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3D로 만들어놨는데 똑같이 됐으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 여기까지만 할까? 저런 공간을 계산하면 가로세로 높이를 계산하면 코엑스의 한 100배, 킨텍스의 150배 정도는 공간이 그냥 있는 거죠. 이제 저렇게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면 됩니다. 창업 공간도 하고 놀이 공간도 하고 짐도 만들고
스마트팜도 만들고 된다는 것만 알려줬어. 요 뒤에, 요 건물 뒤에 지금 시간 되시면 조금 딱 가보세요. 500m 지점에 지하 벙커가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50몇 년 동안 계속 거기는 1년에 일주일 정도 대피 훈련하는 데면서 그것을 제가 문화 공간으로 바꿨죠. 저거가 없는 청주는 생각할 수 없어. 벙커. 요 뒤에 벙커 한번 볼까? 숨겨진 보물 창고를 찾았다. 땅속 깊이 숨겨진 비밀의 공간. 벙커 생각의 벙커 분란의 앞으로 펼쳐놓은 공간 이제는 신나는 행복의 공간 벙커 생각의 벙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내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도 모두 비켜 상상해봐 노래해봐 신기한 세상 신나는 세상 생각에 안으로만 모여 암흑의 벙커가 다시 태어났네 우리만의 공간.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천에 가면은 청풍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정부에 예산을 들여서 300억에서 500억 들여서 뜯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향이시잖아요. 근데 저걸 왜 뜯어내지? 저걸 지금 건설하려면은 그렇게 만들려면 1,000억이 들어가요. 이 다리가 조금 부실하다고 그래서 이 다리를 놨어요. 그렇다고 이 다리를 왜 부시냐? 저 다리를 만들려면 1,000억이 들어요. 그 제가 보증을 했어요. 만약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거 못 부시게. 안전도가 지금 3등급이 있는 급이래요. 그래서 그걸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렇게. 그냥 그가 지나가도 안 부서지는 그런 다리가 됐어요. 저기는 그냥 다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청풍호 위에 올라앉아 있는 다리고 월악산이 내려다보고 있는 다리이며 그 전망이 기가 막혀. 앞으로 저기다 대관람차를 밑에다 옆으로 만들 건데 내가 당선되면 이렇게 한다. 팔자로 이렇게 만들면 거기서 커피 마시면 내려다보면서 섬 타면서 먹으러 갈 수도 있어요. 이 다리가 2달 후에 정원이 돼서는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 있는 브릿지 정원. 그런 말이 없잖아요. 피렌체의 다리 위에 뭐가 있지만 브릿지 정원이라는 말은 없죠. 우리가 이런 정원을 만든 거죠. 여러분 거기 100만 명 이상, 200만 명, 1000만 명이 오가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저것을 살려내죠. 음성의 수성천처럼 사진이 있나? 이거 내가 뒤늦게 발견해서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저거는 곧 완성되니까 내가 다 이 기중에 다 완성할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한 것과 그러나 이거를 음성에 있는 이 다리를 발견한 것은 너무 늦었어요. 작년에 품바 축제를 가서 저걸 봤어요. 야, 이 길이가 40m, 이 길이가 300m. 이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이 이 지금 청계천. 내 눈에는 청계천보다 훨씬 좋은 다리 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다 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물을 깨끗하게 하고 아이들이 물첨벙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여름에 미어 터질 거예요. 이렇게 부셔질 거예요. 이게 저 죽어있는 저 수성천이 저렇게 돼서 음성에 100만 명이 왔다 가면 음성 시내의 구도심이 다 살아나죠. 음식점부터. 생각의 크기가 시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충청북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큰 생각을 가져야 돼. 세계로 가야 돼. 그래서 생각의 크기가 시장의 크기다.
그런 생각하고 꼭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더 하고 싶은 말씀도 많고 또 앞으로 우리 우송에는 카이스트가 올 거예요. 바이오 캠퍼스라는 게 올 것이고 K 바이오 스퀘어가 거기에 만들어집니다. 보스턴의 헨달 스퀘어를 능가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고 세계의 의학의 중심이 되는데 서울대학병원도 올 것이고 이런 바이오스퀘어로 정부가 결정했고 우리가 땅을 117만 평을 풀었습니다. 농지를. 그리고 내년부터 AI 바이오 영재고등학교가 개교합니다. 60명에서 100명쯤 뽑게 될 텐데 그 중에 60%는 아니 40%인가 30%는 충북 출신만 뽑게 되겠어요. 우리가 돈을 줍니다. 그리고 개별 준비가 돼 있다. 카이스트 이러한 교생. 그리고 여기다 우리는 도움을 만들 것입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도움구장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안인데 5만 명 들어가고 10만 명 공연하는 도움구장을 우송에다 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청주시에 한 3천억 정도를 들이는 아트센터를 또 짓게 되고 오페라와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축장으로 되어 있던 못 쓰는 부지를 파크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어제 날씨가 좀 풀렸다고 500명이다. 500명. 그 사진 없나? 하여튼 500명 단행한테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그지? 로마컵을 한번 볼까? 이제 여러분 보니까 자꾸 자랑질을 하고 싶어지고 그러는데 계산에 청천면이라는데 담배 창고가 있었어. 이렇게 생겼어. 6개월 전에 보죠. 저 못한 동네에 있어. 이런 게 있으니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고쳐서 이거 들었어요. 이건 1940년도니까. 그래서 이거 저거 어떻게 고쳐졌냐? 이렇게 고쳐졌어. 그 안에 어떻게 고쳐졌냐? 이게 국부선장의 몸을 썼 몬스터를 입혔어. 요 안에 어린이들 놀이터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토요일마다 400명씩 오는데 요즘에 앞에 공사 때문에 300명 정도 온대요. 저런 게 이제 많이 생겨요, 지금. 여기 많이 생기니까 여러분 내려와서 저거 맡아서 운영하면 돼요. 원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데서 찾고 여러분의 고향에서 찾고 여러분의 고향을 면밀히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세계적인 창업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준비는 안 됐지만 굉장히 어수선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좀 10분 정도 있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